읽어볼 책은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제목이 너무 잔인하죠? 미움받을 용기라니. 용기까지 가져가면서 미움을 받아야 된다니. 근데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여러분은 누구한테도 미움받지 않을 거예요. 지금 굉장히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오늘 불행한 일이 있었나요? 불행한 감정에 빠져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함께 이 책을 보면서 그 불행한 감정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할 부분은 53페이지부터인데요. 아들러의 가르침을 이제 청년과 철학자의 대화로서 풀어가고 있는 책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어떤 불행이라는 것은 이미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고운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하고 성격이 포악한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도 있대요. 그게 세상이래요. 그런데 이미 주어진 것을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그것에 집착한다고 해서 현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책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환이 아니라 고쳐나가는 것이야. 청년은 얘기해요. 지금 이게 철학자와 청년이 대화를 나누는 거거든요. 저한테는 교환이나 고쳐나가는 것이랑 똑같아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불행은 존재했다니까요. 먼저 그것부터 인정하세요. 그랬더니 철학자가 말해요. 인정할 수 없네. 왜냐면 지금 자네가 불행한 것은 자네 손으로 불행한 상태를 선택했기 때문일세. 불행의 별 아래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불행한 상태를 제 손으로 선택했다고요? 그 말을 저보고 믿으라고요? 터무니없는 소리는 아니야. 철학자는 얘기해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한 말이 있지. 자네는 누구 하나 악을 원하는 자는 없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 악을 원하는 사람은 산처럼 많지 않아요? 강도와 살인범은 물론 부정을 일삼는 정치가와 공무원도 그렇고요. 오히려 악을 원치 않는 청렴 결백한 사람들은 찾기가 힘들어요. 분명히 행위로서의 악은 존재하네. 철학자가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적인 악, 내 자신을 힘들게 하는 악은 항상 우리 모두에게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든 범죄자에게도 범행을 저지를 만한 마땅한 이유가 있대요. 뭐냐면 선의 수행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건데, 이것은 도덕적 의미의 선이 아니라 그냥 개인적 의미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난 죽여야 마음이 편해. 막 이렇게 하면서 죽여버린다는 거죠. 범죄자들은. 그럼 자신에게 득이 되는 불행이라고요? 그러니까 철학자는 얘기해요. 득이 되지 않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뭐냐면 불행한 상태를 선택하는 것은 자신에게 선한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요? 무엇을 위해서요? 자네에게 그래야 할 마땅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었을까? 왜 스스로 불행한 상태를 선택했을까? 그 구체적인 이유까지는 나는 몰라. 아마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알겠지. 자, 여기서 이야기 한번 나눠봐요. 불행한 상태를 자신에게 선이라고 판단해서 선택을 해서 우리가 불행한 상태에 존재한다는 게 이 철학자가 주장하는 말이에요. 제가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26살 때 10억의 재산을 물려받았대요. 누군가는. 대단하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사람에게는 신이 따로 필요 없겠다. 그 재산을 할머니가 돌아가면서 남겼다고 했거든요. 할머니가 신이잖아. 10억이면 누구보다도 편안하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26살 때 뭘 하고 있었냐면 갖은 알바를 하면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고 있었거든요. 저는 사실 부산에서 공부를 하다가 서울로 이제 대학교를 오게 돼서 서울에서 생활을 하게 됐는데, 저희 집에서는 저한테 생활비도 준 적이 없고 월세도 준 적이 없고 학비도 준 적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는 제 학비가 얼마인지 모르시죠.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그래서 느꼈어요. 와, 태어난 게 그냥 로또네, 그 사람은.
가만히 태어나서 26살이 됐는데 누가 10억을 통장에 꽂아준다고 생각을 해봐요. 너무 대단하고 행복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10억을 꽂아주는 집안에 태어나지 못한 현실은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저희 불행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내가 지금 이렇게 지내는 것은, 내가 어떻게 된 것은, 내가 약간 부정적인 것은 이를테면 다 우리 집이 나를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했던 것은, 어떤 상황에 처했던 것은 우리 엄마가 내 통장에 10억을 꽂아줄 사람이 못 됐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 바뀌진 않지만 내 자신에게는 선일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선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런 불행한 생각들을 선택하냐면요. 지금 현재 나한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내 책임이 아니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지금 어떤 것들이 어떤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그것을 그런 이유로 들 수 있다는 거야. 내가 가지고 태어난 이 불행한 환경 때문에 나는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환경이 이렇게 만든 거니까. 그럼 누구 잘못이죠? 환경을 그렇게 만든 사람이 잘못이에요. 내 탓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불행을, 이 챕터의 제목 자체가 그래요. 나의 불행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고,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불행한 상태가 자신에게 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상태를 불행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로또 맞았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곧이어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집에서 20대 때 저에게 돈을 주지 못하고 제 스스로 학비를 벌고 함께 지내던 어떤 그 우리 스승님은 저에게 너는 돈의 노예냐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기도 하셨지만 그런 상황들이 지금의 저를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과거에 우리 엄마가 학비를 다른 집처럼 대줬다면, 심지어 유학을 보내줬다면, 혹은 뭐 내가 원하는 걸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제공을 해줬다면 말이죠. 나는 어떤 어른이 되어 있을까요? 돌아봤을 때. 그래도 지금도 조금은 부모님께 의존하기도 하고 특별하게 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그런 힘든 과거들이 매일마다 저를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해서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똑같은 입장에 놓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집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보다는 받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은 시대니까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것을 불행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행복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실제로 단 한 번도 제가 물질적으로 힘든 것에 대해서 불행하다고는 생각해보지 않았거든요. 그것은 언제든 순식간에 바뀔 수 있는 일이고, 좋았다가도 나빠질 수 있는 거고, 나빴다가도 좋아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어떻다고 해서 그런 것도 저는 신경 쓰지 않아요. 그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것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서 만들어가냐가 불행과 행복을 바꾸는 일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까지 과거를 막 돌아보셨을 때 이러한 사건들이 오늘 나를 오늘 나에게 불행한 현실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신다면은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는 어떤 점이 좋아졌는지, 그것이 나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어떤 현실도 불행한 현실은 없는 것 같아요. 순간순간 불행이라고 느끼는 순간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달리하면 그것은 우리가 가장 행복해지기 위한 과정에 우리를 놓아두는 거거든요. 함께 스스로에게 말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순간이 우리를 가장 특별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귀중한 재산이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의 깊이를 깊게 만들어주고
바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다고 생각하고만 있으면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그 상황에 묶여 있는 거죠. 바뀌지 않으면 똑같은 마음 상태를 가지고 쭉 살아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 만든 불행에 나를 매몰시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편안해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한 선한 방법은 사실 불행한 상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불행한 상태가 일어났다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복한 것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지금 굉장히 불행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어떤 현실에 사로잡혀 있으신 분이 있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어떤 순간들은 우리가 행복으로 가는 과정일 때가 많아요.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되지만 지나고 보면 더 큰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했던 어떤 것들일 때가 많거든요. 인간관계도 그래요. 만약에 연인과 헤어진다고 해도 그 연인과의 끝이 진짜 끝인지 아닌지는 진짜 긴 세월이 지나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헤어지는 것에 굉장히 힘들어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늘 돈이 없어서 정말 괴로웠다고 해도 그것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내일 더 큰 돈을 벌기 위한 과정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실에 있는 어떤 것에 묶여서 더 멀고 멀리서 기다리는 행운들을 놓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불행을 선택하시지 말고 그 불행한 상태를 선택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선이 아니라 그 불행한 상태 이후에 있을 정말 비온 뒤 무지개 같은 그런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과거가 현재의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냥 흘러가는 것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어떤 슬픈 일이 있더라고 해도 그것은 행복이 오는 징조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는 20살 때부터 끊임없이 알바와 학교 생활하면서 종강총회, 친구들과 술자리 이런 걸 거의 못 갔어요. 마치면 무조건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게 행복이다.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니까. 그리고 지나고 나서 봤을 때 그 시간들은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처럼 저를 특별하게 만들어줘요. 그때 친구들과 놀진 못했고 술에 취해서 밤새 술에 취해 놀지는 못했지만 그런 힘든 순간들이 지금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존재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저는 우리 부모님은 다른 부모님으로 태어나서 26세 때 10억을 받겠냐라고 하면 저는 그냥 지금의 제 삶을 선택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앞으로 저는 제 스스로 더 많은 돈도 벌고 그런 와중에서 오랫동안 행복해질 수 있는 비책들을 과거의 그런 불행한 시간들 속에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행복하게 지낼 날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을 바꾸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의 주어진 어떤 과거, 현실 그런 것들은 다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현실은 이미 벌어진 것이고 그것들은 그 불행한 사건들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특별한 보석 같은 행운의 징조가 되기도 한답니다. 오늘 아들러의 가르침을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아들러의 가르침을 적은 미움받을 용기를 통해서 우리 생각해봐요. 나의 불행을 내 스스로 선택한 것은 아니지. 여러분은 지금 있는 그대로 행복하신 사람들이에요. 돌아보면 여러분 인생에 있었던 수많은 기적과 같은 일들이 불행한 기억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기적과 같은 순간은 당연시 여기고 불행한 순간은 특별하게 기억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행복한 추억이 많은 사람들이니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만나요. 행복한 밤 보내세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행복하세요. 또 봬요.